이혼녀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친정도 변변찮은 게 전 남편한테 버림받았으면서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박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정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가득 채웠죠. 58세의 정미란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과연 이 여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윽박지르던 시어머니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30년 넘게 교사로 일했던 그녀는 자신이 교양 있고 품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교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벌써 오늘만으로도 5번째 모욕이었죠. 35세의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접시를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봐. 며느리가 초혼이냐고.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알아? 이혼녀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정밀한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수지는 그릇을 세우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도자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죠. 어머님, 제가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최선? 이혼한 여자가 무슨 최선이야? 전 남편한테 버림받은 주제에. 정밀한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 얼마나 형편없으면 너 같은 애를 차버렸겠어? 분명히 내가 문제였을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김민준이 들어왔습니다. 36세의 남편은 회사에서 돌아온 피로가 얼굴에 가득했죠. 어머니, 수진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민준이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잘못한 게 뭐냐고? 아들아, 이혼녀를 며느리로 받아준 것만으로도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니? 정밀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이혼녀는 이혼녀야. 특히 전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를 데려와서 정밀한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차가운 시선이었죠. 수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전 남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죠.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나저나 수진아. 정밀한이 갑자기 수진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다음 주에 우리 친척 모임이 있어. 거기 가면 절대 내가 이혼녀라는 거 티내지 마. 알겠어? 정밀한의 명령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그냥 초혼이라고 해.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정밀한은 자신의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민주는 그런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진아, 어머니 말씀 들어. 친척들 앞에서는 조심해야 해.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드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식탁 위에 놓였죠. 이게 뭐야? 김치찌개. 정밀한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시장에서 좋은 김치가 있어서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김치찌개 같은 서민 음식 안 먹어. 이혼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우리 집은 품격이 있다고. 정밀한의 말에 수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 맛있는데요. 민준이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 이혼녀가 해준 음식이라 맛있어 보이는 거지. 정미라는 숟가락도 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만들어 올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제대로 만들어 와. 우리 집 며느리 수준이 이 정도면 안 되지. 주방으로 돌아온 수지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참았죠. 울면 안 됐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죠. 젊은 시절의 수진과 한 남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잘생겼고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수진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조금만 더. 그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었죠. 발신자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부인, 예정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직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거실에서는 정밀한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요즘 회사는 어때? 승진 이야기는 나왔어? 아직이요, 어머니.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내가 능력이 있으면 벌써 됐어야지. 이혼녀 데려온 게 문제야.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정미라는 모든 것을 수진 탓으로 돌렸습니다. 수진은 새로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고 요리 실력도 뛰어났죠. 하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정미라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혼녀라는 딱지가 붙은 이상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은 마음에 들지 않을 테니까요. 30분 후 수지는 새로운 요리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갈비찜 만들어 왔어요. 정미라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래야 우리 집 며느리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정미라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과 수진만 거실에 남았죠. 수진아, 미안해.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수진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좀 까다로우신 분이야. 이해해줘. 네. 수진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라는 말도 지겹도록 들었으니까요. 그나저나 너 전 남편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잖아. 어떤 사람이었어? 민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수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이혼을 했다고?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민준의 질문에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사실 수진의 전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내 10대 그룹에 속하는 대기업의 후계자였죠.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진 자신도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들의 결혼은 3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시댁의 반대로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혼 후 수지는 혼자 살았습니다. 2년 동안 조용히 지내다가 민준을 만났죠. 평범한 회사원인 그가 좋았습니다. 더 이상 복잡한 인간관계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정미란을 만나면서 또다시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혼녀라는 이유로 매일같이 모욕을 당했죠.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민준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또 다른 문자였죠. 부인, 회장님께서 연락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지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밀안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그리고 각종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차렸죠. 어머님, 진지 드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정밀안을 불렀습니다. 정밀안은 식탁에 앉아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고등어 비린내 안 나지? 그녀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신경 써서 손질했어요. 생강도 넣고요. 수진이 설명했지만 정밀아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혼녀 주제에 요리는 좀 하네. 전 남편 붙잡으려고 배웠겠지만 소용없었잖아. 정밀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수지는 아무 대꾸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신문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정밀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네, 어머님.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다음 주 친척 모임 말이야. 옷은 뭐 입을 거야? 정밀안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집에 있는 옷 입으려고요. 안 돼. 그런 싸구려 옷 입고 가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정밀아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백화점 가서 제대로 된 옷 사. 그리고 머리도 하고 와. 이혼녀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수지는 카드를 받으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체면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정작 며느리의 인격은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 출근하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정밀아는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수지는 혼자 남았죠.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년 동안 참고 견뎌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강우진 회장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죠.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3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장남이자 현재 우진그룹의 회장이었죠.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어머니가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 우리 며느리가 될 수는 없어. 시어머니의 냉정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수지는 스스로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우진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이혼 당시 우진은 막대한 위자료를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했어. 우진의 눈물 어린 사과가 떠올랐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왔죠. 이혼 후 우진은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다 2년 전 민준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수진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혼 사유가 뭐든 상관없어. 지금의 당신이 좋으니까. 민준의 그 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정밀안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죠. 수지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잘 지내시죠? 저는 괜찮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보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수진 씨,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제 책임입니다. 우진의 답장을 읽으며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은 정미란이 준 카드를 들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품관을 둘러보며 옷을 고르는 동안 옆에서 쇼핑하던 여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 여자 봤어? 우진그룹 회장 부인이래. 정말 엄청 우아해 보이네. 수지는 슬쩍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명품 가방을 고르고 있었죠. 우진의 재혼 상대구나.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우진은 이혼 1년 후 재벌가 딸과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던 며느리였죠. 수지는 그 여자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확실히 세련되고 우아했습니다. 재벌가 출신답게 품위가 느껴졌죠. 저런 사람이 우진한테 어울리는 거겠지. 수지는 쓸쓸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옷을 고르고 계산을 하는데 카드가 거절됐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도 초과입니다. 직원의 말에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정미란이 준 카드였는데 한도가 부족할 리 없었죠. 수지는 자신의 카드로 계산을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정미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드는 썼어? 네, 그런데 한도 초과라고 나와서 제 카드로 계산했어요. 정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한도 초과? 얼마나 샀는데? 150만 원 정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150만 원? 이혼녀 주제에 그렇게 비싼 옷을 사? 우리 집안 돈이 그렇게 만만해? 정미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제대로 된 옷을 사라고 하셔서 제대로 된 옷이 150만 원짜리야? 50만 원이면 충분했어.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제대로 된 옷을 사라더니 이제는 너무 비싸다고 화를 내는 정미란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래, 역시 이혼녀는 달라. 돈 쓰는 것도 제대로 모르네. 전 남편한테 버림받은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정미란의 말이 수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정미란은 곧바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민준아, 수진이가 150만 원짜리 옷을 샀어. 이혼녀 주제에 돈 쓰는 걸 모르네. 민준은 피곤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좀 아껴 써야지. 우리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잖아. 미안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을 변호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그날 밤 수진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우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수진 씨, 백화점에서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진이 백화점에 있었다는 말이었죠. 그럼 자신의 모습도 봤을까요? 초라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수진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끄고 이불을 덮었었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은 친척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새로 산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법 괜찮아 보였죠. 정미란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되겠네. 근데 명심해. 절대 내가 이혼녀라는 거 티내지 마. 네, 어머님.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척 모임은 고급 한정식 집에서 열렸습니다. 민준의 친척들이 모두 모였죠.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수지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이분이 민준이 부인이세요? 친척 중 한 명이 수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초혼이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 집안 출신인데요. 정미란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지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구나. 요즘은 이혼녀들도 재혼 많이 한다던데 역시 민준이는 초혼 신부를 만났네. 친척의 말에 정미란은 으쓱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있기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친척들은 계속 수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친정은 어디세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거짓말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미라는 옆에서 계속 감시하듯 수진을 지켜봤죠. 혹시라도 진실을 말할까봐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여자 친척들끼리 따로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도 그 자리에 있어야 했죠. 수진 씨는 결혼 전에 뭐 하셨어요? 한 친척이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녔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직장이었는데요? 작은 회사였어요. 별거 아니에요.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남편 만나기 전에 연애는 많이 하셨어요?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죠. 아니요, 별로 안 했어요. 그럼 민준 씨가 거의 첫사랑이시네요? 좋겠다. 친척들이 부러워하는 사이 정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듯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미란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잘했어. 이혼녀 티 안 나고 좋았어.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운전에만 집중할 뿐 아무 말이 없었죠.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야 할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수지는 다시 우진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수진 씨,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그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뵐게요. 보내고 나서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지는 정미란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만에 우진을 만나는 것이었죠. 카페에 도착하니 우진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던 그는 수진을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 오랜만입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회장님. 수진은 의도적으로 격식을 차렸습니다. 더 이상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었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요. 수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재혼하셨다고 들었어요. 축하해요. 우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정한 결혼이었어요. 그래도 재벌가 따님이시잖아요. 어울리는 짝을 만나신 거예요. 수진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쓰라렸습니다. 수진 씨, 전 아직도. 우진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수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제게는. 우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전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것을요. 수진은 커피잔을 들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회장님도 새로운 삶을 사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과 행복하세요? 우진의 질문에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수진 씨, 백화점에서 봤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카드가 거절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혼자 옷을 고르시는 모습도요. 수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새 남편분이 잘해주시나요? 우진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 문제예요. 회장님이 걱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제 문제이기도 해요.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건 제 잘못이니까요. 그래서 평생 당신을 지켜보고 싶어요. 멀리서라도요.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이제 그만 가봐야 해요. 늦으면 의심받아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우진이 수진을 붙잡았습니다. 뭔데요? 지금 시댁에서 잘해주나요? 행복하신가요? 우진의 간절한 눈빛에 수진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수진의 대답에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안 좋은데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수진은 서둘러 카페를 나왔습니다. 우진은 그런 수진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죠. 카페 밖으로 나온 수진은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진을 만나고 나니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정미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정미란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진은 움찔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요. 무슨 친구? 이혼녀가 무슨 친구가 있어? 정미란의 말에 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디 가든 미리 말해. 며느리가 멋대로 돌아다니면 안 되지. 저녁 식사 시간 민준이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나 오늘 회식이 있어서 저녁 못 먹어요. 뭐? 갑자기 무슨 회식이야? 정미란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장님이 갑자기 잡으신 거예요. 죄송해요. 민주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정미란과 수진만 남았죠. 이혼녀 주제에 남편도 제대로 못 붙잡네. 정미란이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민준이가 자꾸 회식 핑계대고 늦게 들어오는 거 다 내 탓이야. 집에 이혼녀가 있으니까 들어오기 싫은 거지.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말에 반박할 힘도 없었습니다. 저녁이나 먹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랑 둘이 먹기 싫은데. 정미란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방에서 먹을게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네. 이혼녀랑 마주보고 먹으면 체해. 정미란의 말에 수진은 식탁을 차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으니까요. 방으로 들어가 혼자 밥을 먹는 수진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늦게 민준이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현관에 나가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취했어요? 물 드릴게요. 됐어. 혼자 할 수 있어. 민주는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침실로 들어간 민주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죠. 수진아.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왜요? 너 전 남편한테 왜 차인 거야? 정말 궁금해. 민준의 질문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술 취했어요. 자요. 수진이 이불을 덮어주려 했지만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정말 궁금해. 회사 사람들도 자꾸 물어봐.
부인이 이혼녀라면서요? 전 남편이 얼마나 형편없으면 당신을 차버렸냐고. 민준의 말에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부끄러워. 이혼녀 남편이라는 게. 민주는 술에 취해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도 안 되는 거 다 내 탓 같아. 이혼녀 남편이라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침대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어젯밤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척 했을지도 모르죠. 수지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어젯밤 들었던 말들이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국이 너무 짜. 정밀한이 불평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만들게요. 수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혼자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뭔가 바꿔야 해.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우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도움이 필요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몇 분 후 우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당장 갈게요. 어디 계세요? 수지는 공원 이름을 보냈습니다. 30분 후 우진이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는 수진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우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앉아요. 수진이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죠. 사실은요.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정밀한의 모욕, 민준의 무관심, 이혼녀라는 낙인 때문에 받는 차별들.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동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사람이 아닌데.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이혼녀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이혼녀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인격이 없는 거예요. 회장님, 제가 부탁이 있어요. 수진이 우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뭐든 말씀하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수진의 간절한 부탁에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우진은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뭔가요? 합법적이어야 해요. 그리고 제가 직접 할 거예요. 회장님은 뒤에서 도와주기만 하세요. 수진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우진은 수진의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봅시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진은 자신의 인맥과 자원을 활용할 방법을 제시했고, 수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했죠. 민준 씨 회사가 어디죠? 우진이 물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예요. 대형 건설이요. 아, 거기요. 우리 그룹이랑 거래하는 회사네요. 우진의 말에 수진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작년에 우리 그룹 건물 공사를 맡았었어요. 우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수진의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회사와 관련된 일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요. 우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수진도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은 것 같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미란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오래 나가 있었네. 산책했어요. 수진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쩔쩔맸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산책을 2시간씩이나 해? 수상한데. 정미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날씨가 좋아서요. 오래 걸었어요. 수진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혼녀 주제에 여유는 많네. 정미란이 비꼬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저녁 시간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수진아, 다음 주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 민준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무슨 프로젝트인데요? 우진그룹 신축 건물 공사야. 이거 따내면 나 승진할 수도 있어. 민준의 말에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진이 말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죠. 잘 됐네요. 열심히 준비하세요. 응.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그래야 사람들이 날 다시 보지. 민주는 의욕에 차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요. 다음 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수진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민주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우진그룹 프로젝트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수진아, 오늘 중요한 날이야. 저녁에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 민주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잘하고 오세요.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나간 후 수진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우진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죠. 오늘 오후 2시 우진그룹 본사 준비되셨죠? 수진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네, 준비됐어요. 그녀는 답장을 보내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골랐죠. 검은색 정장과 하이힐, 그리고 단정한 헤어스타일. 거울을 보니 2년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감이 넘쳤죠. 정미란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장 보러 나가려고요. 수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차려입고 장을 봐? 이상한데. 정미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백화점에 들를 거예요. 새 옷 좀 사려고요. 또 돈 쓰려고? 이혼녀 주제의 소비는. 정미란이 비꼬았지만 수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돈으로 살게요. 집을 나선 수지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우진그룹 본사는 5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우진의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쪽으로 오시죠. 비서는 수진을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최고층인 5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기대됐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회장실이 나타났습니다. 우진이 책상에서 일어나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오셨군요. 회장님.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 계획 마지막으로 점검하죠. 두 사람은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대형 건설에서 오후 2시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하더군요. 네, 남편이 팀장으로 참여해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이 누군지 모르죠? 우진이 확인했습니다. 전혀 몰라요. 제가 회장님의 전부인이라는 것도
위자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제대로 보여주시죠.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진은 서류 한 뭉치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그룹 법무팀 고문 계약서예요. 당신 명의로요. 수진은 놀라서 우진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당신 자격이에요. 당신이 법학을 전공했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 잊으셨어요? 우진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녀는 우진과 결혼하기 전 변호사였죠. 결혼 후에 일을 그만뒀지만 당신은 여전히 유능한 법률가예요. 이건 특혜가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진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은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오늘부터는 회장님이 아니라 우진 씨라고 불러주세요. 우린 동료니까요. 우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우진 씨. 오후 1시 50분 대형 건설팀이 우진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점검했죠. 팀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좋아.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거야. 실수하면 안 돼. 민주는 팀원들을 독려했습니다. 회의실이 35층이라고 합니다. 알았어. 올라가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간 대형 건설팀은 회의실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민주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깊은 숨을 쉬었죠. 자, 들어가자.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고 현대적인 회의실 안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예상했던 우진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대신 낯익은 여자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수진? 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은 차분하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진그룹 법무팀 고문 변호사 박수진입니다. 오늘 프로젝트 검토를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민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니 이혼녀라고 무시했던 여자가 우진그룹의 고문 변호사라니. 어떻게, 당신이 왜 여기에?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 때문이죠. 앉으시죠, 강 팀장님. 수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민주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팀원들은 팀장과 저 변호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죠. 그럼 프레젠테이션 시작하시죠.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정신을 차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왜 여기 있는지, 언제부터 우진그룹과 일했는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죠. 강 팀장님 계속하시죠. 수진이 차갑게 재촉했습니다. 민주는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지만 실수가 계속됐습니다. 자료를 잘못 넘기고 숫자를 헷갈렸죠. 30분간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민준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프로젝트 예산안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재비 산정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수진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도 너무 낙관적이에요. 이 규모의 건물이라면 최소 6개월은 더 필요합니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의 지적이 모두 맞았으니까요. 그리고 법적 리스크 관리 부분이 전혀 없네요.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서 법무 검토는 필수입니다. 수진은 차근차근 문제점들을 짚어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전문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수진의 냉정한 평가에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우진그룹과 협력하기 어렵겠습니다. 수진이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민준이 간청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쉽지만 다른 업체를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대형 건설팀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죠. 팀장님, 괜찮으세요? 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민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수진이가 변호사였다고? 그것도 우진그룹 고문이라고? 로비에 도착하자 민주는 팀원들에게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볼 일이 있어서 나중에 갈게. 팀원들이 떠나고 민주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5층으로 올라가 회의실 앞에서 수진을 기다렸죠. 10분 후 수진이 나왔습니다. 수진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민준이 수진을 붙잡았습니다. 할 말 없어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변호사였다고? 우진그룹 고문이라고? 민준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에요. 당신이 물어보지 않았을 뿐이죠. 수진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전 남편이 누구야? 설마.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우진그룹 회장님이에요. 수진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강우진 회장이 당신 전 남편이라고?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시댁의 반대로요. 수진의 말에 민주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럼 당신은 재벌 부인이었다고? 잠깐이었지만요.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왜 그걸 말하지 않았어? 왜 숨겼어?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어차피 어머님은 저를 이혼녀라고 무시했을 텐데. 수진의 말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혼녀 남편이라고 부끄러워했잖아요.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술 취해서 했던 말들이 떠올랐죠. 그건 내가 술 취해서 한 말이 진심 아니에요? 수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일어서세요. 여기서 그러지 마세요. 수진이 민준을 말렸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다시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제가 재벌 전부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맞잖아요. 제가 그냥 이혼녀였다면 이렇게 매달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수진의 말에 민주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야 해요. 일이 많거든요. 수진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마. 어머니가 알면 어쩔 건데요? 수진이 되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큰일 나.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무시했는데. 민준의 말에 수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 테니까. 뭐? 민준이 경악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서 뵙겠습니다. 수진은 그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회사로 돌아온 민주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상사에게 불려가 프로젝트 실패에 대한 질책을 들었지만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 팀장,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나? 죄송합니다. 우진그룹에서 우리 회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상사의 질책에 민주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네. 이번 프로젝트 실패로 자네 승진은 물 건너갔어. 상사의 말에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팀장직도 다시 검토해야겠어. 민주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지만 민주는 집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에게 모든 걸 말할 거라고 했죠. 어머니가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정미란과 수진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미란은 소파에 앉아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수진만이 유일하게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민준 씨.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수진이 정미란을 보며 말했습니다. 뭘 말하려고? 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제 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네요. 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수진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죠. 그리고 수진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우진그룹 강우진 회장의 전부인입니다. 정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뭐라고?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시댁의 반대로요. 수진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께서 제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서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하셨죠. 정미란은 입을 벌린 채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혼을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위자료도 받지 않았어요. 단 한 푼도요.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혼자 살다가 민준 씨를 만났죠. 평범한 사람과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더 이상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수진이 정미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또다시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어요. 이혼녀라는 이유로 매일 모욕을 당했죠. 정미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혼녀 주제에 전 남편한테 버림받은 주제에 공장 냄새가 몸에 배인 애가 수진이 정미란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2년 동안 들었어요. 정미란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친척 모임에서는 초혼인 척 거짓말까지 하라고 하셨죠.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제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셨어요. 이혼녀라는 이유만으로요.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지금 미안하다고 하는 건 제가 재벌 전부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민준이 변명하려 했지만 수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민준 씨, 술 취해서 하신 말 기억나세요? 이혼녀 남편이라고 부끄럽다고 회사에서 승진 안 되는 게 다 제 탓 같다고.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정말 진심이었잖아요. 취해서 한 말이 진심이에요. 수진의 말에 민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미란이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아니 변호사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일어서세요, 어머님.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몰라서 그랬어. 당신이 그런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대단한 사람이면 존중받고
평범한 사람이면 무시해도 되나요? 수진의 질문에 정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재벌 부인이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단지 어머님이 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셨을 뿐이죠. 정미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이제 와서 우는 건 소용없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준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달라지실 거야. 그렇죠, 어머니? 정미란이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나 정말 달라질게. 다시는 무시하지 않을게. 믿을 수 없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재벌 전부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달라지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반성이 아니에요. 수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민준과 정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제 서명은 되어 있어요. 민준 씨만 서명하시면 돼요. 수진아, 제발. 이러지 마. 민준이 서류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이혼할 수 없어. 나 당신 사랑해. 사랑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2년 동안 저를 지켜주지 않았으면서요? 나도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민준이 변명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수진이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아내보다 어머니를 선택했어요. 그게 당신의 선택이었죠. 민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도 제가 방해했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수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늘 프로젝트 망친 것도 제 탓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일부러. 일부러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건 민준 씨 탓이에요. 저는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수진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놨습니다.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서명해서 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주소는 여기 적혀 있어요.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아. 민준이 뒤따라왔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수진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생각했죠. 이 결혼이 옳은 건지, 계속 참고 살아야 하는지.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 우리 인연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민준이 절규했습니다. 아니에요. 교훈이었어요. 수진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과 살지 않겠다는 교훈이요. 수진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한 척했지만 사실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래도 돌아갈 수는 없었죠.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고급 세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울었네요. 우진이 수진의 눈가를 보며 말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우진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호텔에서 며칠 지내려고요. 집을 구할 때까지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제 집에 오시는 건 어때요? 우진이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재혼하셨잖아요. 아, 그건. 우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 결혼도 곧 끝나요. 네. 수진이 놀라서 우진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정한 결혼이었어요. 하지만 서로 사랑이 없었죠.
우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요. 이미 합의했고요. 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이에요. 우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가 정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도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3년이 빨라요? 우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년 동안 당신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안 되더군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 씨, 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우진의 고백에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진 씨, 대답은 안 해도 돼요. 우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요.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호텔로 모셔다 드릴게요. 우진이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진은 차에 올랐고 우진도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수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죠. 한편 아파트 안에서는 정미란과 민준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아, 어떡하지? 정미란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 민준도 무기력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야. 정미란이 후회했습니다. 재벌 부인을 이혼녀라고 무시하다니. 어머니도 이제 알았잖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요. 그래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미란이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수진이가 이미 마음을 굳혔는데.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진그룹 회장한테 부탁해보자. 전 남편이잖아. 어머니, 그런다고 될 것 같아요? 민준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오히려 더 화내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민준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사 결정이네. 받아들이게. 상사는 냉정했습니다. 민준은 개인 짐을 챙겨 회사를 나왔습니다. 10년 다닌 회사였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죠.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정미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해고됐어요. 뭐라고? 정미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진그룹 프로젝트 망친 책임이래요. 민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게 다 수진이 때문이야. 정미란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탓이에요. 뭐? 우리가 수진이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잖아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녀라고 무시하고 인격을 짓밟았어요. 이건 우리가 자초한 일이에요. 정미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모르겠어요. 새 직장을 알아봐야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민주는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우진그룹과 관련된 일로 해고됐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진 것이었죠. 이건 수진이가 방해하는 거야. 정미란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준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남 탓해봤자 소용없어요. 정미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수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진그룹 법무팀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새 아파트도 구했죠.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민준과 살던 곳보다 훨씬 좋았죠.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수진이 새 아파트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진이 함께 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일에 집중하려고요. 그동안 놓쳤던 시간을 되찾고 싶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은 유능한 변호사니까요. 우진이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우진을 돌아봤습니다. 우진 씨,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거예요. 우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우진그룹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처리했죠. 반면 민주는 여전히 취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미란도 건강이 나빠져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됐죠. 후회와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우연히 길에서 정미란을 마주쳤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정미란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님, 수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정미란은 수진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어머님.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니? 정미란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용서는 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요. 수진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떻게 지내니? 정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혼한 지 6개월이 됐으니까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했어. 다 내 탓이야. 정미란이 자책했습니다. 어머님 탓만은 아니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도 선택을 했던 거예요. 아내를 지키지 않기로요. 정미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혹시 민준이 일자리 좀 알아봐 줄 수 있니?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건강은 챙기세요. 후회해도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수진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미란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1년 후 수진과 우진은 재결합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죠. 이번에는 우진의 어머니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아, 행복해? 우진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과거가 아닌 그 사람 자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무시당해서는 안 되며 진정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그녀의 결단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죠. 이제 수진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